우리 김병민 전 서울시 부시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영광입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떻게 승리로 이끌 예. 바로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쵸, 그냥 한 차로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서울 전체를 그러니까 다녔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선거 전반에 걸쳐서 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뭐 흐름은 계속 이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추격세였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요. 네. 마지막에 이걸 넘었냐 안 넘었냐는 우리가 결과로서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공표 금지가 돼버렸었거든요. 뭐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뭐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 언제 어느 순간인지 전 선거 과정에서 그 현장에 있는 시민들 반응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네. 여러 차례 뛰어봐서 그렇죠. 선거를 저는 안 뛰어봤죠. 예. 그 간접적으로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 선거를 뛰면 예. 아무리 좋은 분위기가 있더라도 현장에 나가면 클락션을 빵빵빵빵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선거 이렇게 영암 나눠주는 경우가 있으면 와갖고 툭 치고 가는 사람부터 그렇죠. 부정적인 요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는 정말 독특하게도 네. 열정적으로 환호해 주시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부정적으로 넌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현장 반응이 야 이거 해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후 네. 그리고 당 지도부가 국민들로부터 크게 사랑받지 못하고 네. 있는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네. 때문에 그 안팎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아직 굳건하게 버티고 그렇죠. 있었을 때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오는 현장의 그 반응들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네. 이대로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오세훈 시장과 제가 같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여론조사, 뭐 각종 평가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네. 시민을 믿고 가자. 어.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출구조사가 나올 때까지도 시민을 믿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 시민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민 지표가 맞았다라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되게 대학가 유세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정표를 보니까 어떤 대학 2030 세대 이번 표심 결과도 보더라도 네. 젊은 층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호응이 엄청 컸어요. 네. 그리고 그 유세라기보다는 네. 때마침 5월달이 대학 축제 기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뭐 기타 이렇게 대학교들이 막 축제를 하고 있었을 때여서 네. 축제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저도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라 맞아요. 대학에 그 당시만 해도 정치인이 막 밀고 들어오면 싫어하죠. 반대하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대학을 한번 갔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네. 저랑 오세훈 후보 그리고 카메라 찍는 한두 명 정도가 이렇게 간 겁니다. 대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서스럼없이 사진 찍고 네. 얘기하고 놀고 하는 문화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는 거는 부담이 없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대학가를 굉장히 많이 방문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선거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도 정원호 후보는 그렇게 못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같은 걸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주로 청년 간담회, 간담회 이런 거. 그리고 아침밥을 먹는 그러니까 네. 뭔가 완벽하게 세팅돼서 준비된 데에 무대에 올라가는 게 그렇지. 아니면 안 간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그 단언컨대 카니발에 이제 저랑 네. 후보 네. 그리고 앞에 수행하시는 분 네. 이렇게 네. 타고 다니면서 네.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생으로. 모든 게 그냥 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네. 그 현장의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의 반응이 이쪽으로 가면 같이 흘러가는 건데 그 반응들이 너무 괜찮았다. 그러니까 제가 쇼츠에서 본 건 되게 젊은 여성 유권자들, 젊은 층이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예. 뭐 본인도 젊은 보수다 그러면서 되게 그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랑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모습 자체는 되게 좀 이제까지 보수 진영의 정치인한테 제가 예. 보기 힘든 상황 아니었나. 30 특히나 이제 여성? 뭐 여성 예. 그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오세훈 후보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뭐 되게 나이를 보면 되게 나이를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래요. 네. 오세훈 후보는 50대 한 중반 정도의 어떤 그 모습 같은데,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랑 오세훈 후보랑 비교하면 오세훈 후보가 더 젊어 보였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끔 기성 정치인들이 오세훈 후보한테 형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래. 저 사람이 형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근데 무튼 놀라웠던 건 과거 이제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끌면서 20대 남성들이 많은 지지를 받아왔지만, 그렇죠.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까지 끌어내지를 못했었잖아요. 맞아요.
20대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네.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그 흔히 말해 후보가 뒤에 있으면 제일 먼저 약간 분위기를 보고 같이 여기는 왠지 느낌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면서 흔히 말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도 연결하고. 근데 열에 9, 10중 8구 딱 인사를 건네면 바로 호응이 오면서 와 시장님이다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30대 여성. 그 중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이 키우는 여성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지난 5년을 서울시정을 이끌었거든요. 탄생 응원 프로젝트라는 그 저출산 정책들을 꾸준하게 해오기도 했고 아이를 저도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엄마들과 아빠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어요. 특히 키즈 카페 하나 가더라도 굉장히 비싼 돈을 줘야 되는데 서울형 키즈 카페를 만들겠다고 서울 전역에 25개 자치구에 아이들이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도 만들어 놓고 유모차를 끌고 달릴 수 있는 유모차 런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활동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나름 여기에 대한 호응인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도 하나 더 덧붙이면 뭐 많이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부시장 한 2년 있는 동안 회사를 참 많이 했는데 서울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서울이 뭐가 달라졌지 하면 제일 먼저 달라진 풍경은 거리 곳곳에 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럼 많죠. 그렇죠. 특히 마라톤 행사하거나 어디 걷기 대회 하면은 옛날에 어르신들 모였던 게 아니라 전부 젊은 사람들인데 특히 20대 남녀를 불문한 러너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러닝 크루들. 여의나루역에 가면 러너 스테이션이라는 걸 저도 만들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을 강철 체력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내 집 앞 어디든지 운동할 수 있는 운세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운동과 이런 일들에 대한 효능감을 느꼈던 젊은 층들의 호응도 같이 결합됐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정말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당선 후일담이 되는데 저는 마지막 유세 퍼포먼스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건 오세훈 시장님이 이렇게 좀 약간 좀 뭐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오세훈 시장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가 본 적이 없는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 이제까지는 약간 오세훈 후보 하면 되게 부드럽고 약간 좀 그런 이미지였는데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는구나. 좀 저는 그게 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퍼포먼스가. 두 가지를 공존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삶의 질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더 따뜻한 서울, 더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다. 부드러운 이미지죠. 근데 이건 정책적인 이미지고요. 선거는 구도와 프레임인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보궐선거는 이른바 장동혁 지도부 간의 대리결 구도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가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중간에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선거로 규정들을 하게 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1년 전 정권이 탄생했는데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고 그리고 여기에 야당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정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기운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에 만약 서울시장까지 내주고 지방선거가 폭망했다면 이 엄청난 폭주 기관차는 더 세게 달렸을 것이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뜩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장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강인한 퍼포먼스. 내가 국무회의 들어가는 사람인데 서울시장을 한번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들어간 국무회의의 서울시장은 위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제가 부동산 얘기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 그 가민함이 묻어나갔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선거 이게 또 이기고 나면 정 가정이 다 좋아지거든요. 원래. 그렇죠. 지금 이 강대구에서 지금 강원도 선거 얘기하면 이제 아쉬움만 나오거든요. 런닝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강원도에? 강원도는 파크 골프 아닙니까? 근데 아까 20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진짜 대학가를 많이 갔잖아요. 이지석 대표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간담회를 짜거나 뭐 이렇게 짜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원래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 친구들 만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그냥 진짜 생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호응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대 남자나 이런 분들한테 소구를 했던 거를 오세훈 시장님은 더 확장을 시켜서 30대 여성분까지 했다니까 그게 아무래도 주요하게 먹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건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백서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좀 분석을 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